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소보루 이모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새가 떠오르나요? 머릿속으로 새를 떠올려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상상해 볼까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찍찍찍, 까까. 왜 갑자기 새 소리람? 궁금한가요? 오늘은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왔거든요. 다름 아닌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시르릉 시르릉, 삐쭉삐쭉, 한라뿡 하며 운다네요. 재미있겠죠? 오늘도 우리 옛 이야기 속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시르릉 삐쭉 한라뿡.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나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숲으로 나가 활 쏘는 것만 좋아했죠. 그렇게 다 자라도록 아들은 밤낮으로 활 쏘기만 좋아해 하늘에 나는 새도 맞힐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된 아버지는 어느 날 말했죠. 얘야, 이렇게 다 크도록 농사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공부도 하지 못하였으니 내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나가서 집을 떠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네, 아버지.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건강히 계세요. 아들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집을 떠났어요. 오로지 활과 화살통을 지고 말이죠. 정해놓은 목적지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시원한 바람을 벗삼아 열심히 길을 걷다 보니 아들은 금세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아우, 출출해. 뭐라도 허기를 채워야 하는데 뭐 먹을 거 없을까? 그때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시르릉 시르릉 하고 울었어요. 어? 그거 참 처음 듣는 새소리네. 배고팠는데 잘 됐다. 저 새를 잡아먹어야지. 총각은 활통에 담긴 활을 꺼내 들고는 활 시위를 당겼어요. 활 쏘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를 잡아 맛있게 구워 먹었답니다. 통통하니 제법 맛있네. 이제 배도 채웠으니 다시 길을 떠나볼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발걸음을 떼는데 글쎄 걸을 때마다 시르릉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아까 그 새소리인데? 총각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새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또 시르릉 시르릉 소리가 났답니다. 이상하다. 내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 멈추면 소리가 안 나네. 멈춰선 자리에서 옷을 이리저리 툭툭 털어보니 엉덩이에서 깃털 하나가 떨어졌어요. 깃털을 붙이고 걸으면 시르릉, 깃털을 떼고 걸으면 소리가 뚝. 거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그래, 기념으로 가져가야지. 총각은 그렇게 깃털을 활대에 매달고 길을 갔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걷다 보니 배가 고팠지요. 마침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삐쭉삐쭉 울었답니다.
와, 세상엔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새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 이번엔 너다. 피웅. 총각은 삐죽새를 잡아 삐죽 깃털을 뽑고 삐죽 고기를 구워 맛있게 먹었어요. 총각이 다시 길을 가려는데 한 걸음을 걸으니 삐쭉, 두 걸음을 걸으니 삐쭉 삐쭉.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걸으면 새소리가 나고 멈추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겠어요? 참, 이상도 하지. 총각은 몸에 붙은 깃털을 떼어 활대에 매달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한라뿡 한라뿡 하며 울어댔어요. 총각은 한라뿡 새를 잡아 한라뿡 깃털을 뽑고 한라뿡 고기를 구워 또 맛있게 먹었어요. 총각이 다시 길을 가려는데 한 걸음을 걸으니 한라뿡, 두 걸음을 걸으니 한라뿡 한라뿡. 총각은 이번에도 깃털을 떼어 활대에 매달고 길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마침내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담장 너머로 아리따운 아가씨가 총각의 눈에 들어왔어요. 우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저 아가씨와 혼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총각은 아가씨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어요. 순간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듯 총각은 활과 화살을 꺼내어 시르른 깃털을 화살 끝에 매달아 휙. 그 다음은 삐쭉 깃털을, 마지막으로 한라뿡 깃털을 화살 끝에 매달아 아가씨의 치맛자락에 콕 박히게 쏘았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가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걸음을 내디드니 시르릉, 두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삐쭉, 세 걸음을 걸으니 시르릉 삐쭉 한라뿡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를 어째?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람. 어떡해, 내가 병에 걸렸나? 부잣집 아가씨가 울자 하인들이 몰려왔어요. 웬일입니까,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내게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어쩌면 좋아. 아가씨는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했어요. 대감마님, 나와보세요. 아가씨가 이상합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아버지는 딸을 살피고는 근심에 빠졌어요. 금세 마을에 소문은 퍼져 동네 사람들이 깔깔대며 수군거렸죠. 마침내 아가씨는 병이 들어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서 내 딸의 병을 고치도록 하여라. 하지만 아무도 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대감은 방을 내다 붙였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노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대감 딸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총각이 대감을 찾아왔어요. 대감님, 정말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면 사위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대감은 사실 행색이 초라한 총각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약속을 얻어낸 총각은 딸 방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맥을 짚고 진맥하는 척 하다가 치맛자락에 꽂혀진 작은 깃털들을 하나씩 몰래 뽑아냈어요. 아가씨의 병은 이제 다 고쳐졌습니다.
어서 일어나 한번 걸어보시죠. 아가씨가 일어나 걸어보자 정말 거짓말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대감은 약속한 대로 총각을 사위로 맞이하기로 하였죠. 이후 총각은 아리따운 아가씨와 혼인을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은 모두 다르답니다. 모두가 한 길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니겠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총각처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해냈을 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며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